안녕하세요. IP 토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단 창의력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창의력 기법. 그룹 크리에이티비티 테크니크. 발음 별로 안 좋은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우선 뭐냐면 큰 테두리를 한번 보시죠. 정보 시스템 감리사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감리 및 사업 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베이스 들어보셨죠? 시스템 구조 들어보셨죠? 이게 뭐 전자 계산기 구조, 기타 등등 범위들, 그다음 보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5점, 이게 25점, 이게 25점, 이게 25점, 그럼 100점이죠? 이게 20점, 그래서 120점. 총점 120점이죠.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적은 뭐냐면 이거죠. 이 부분, 감리 및 사업관리. 이 부분이 정보 시스템 감리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가장 생소한 부분인데, 정보 시스템 감리사는 감리하기 위해서 그 감리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감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메인들을 학습하는 부분이고, 사업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PMP, PM,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페셔널.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프로페셔널. 프로젝트 매니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 소양, 이것들을 하는 거죠. PMP. 지금 오늘 할 것은 이 PMP 내용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IT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지, PMP가 뭐다? PM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언젠가는 제가 PMP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지금 PMP 5판이에요. 중요한 것은 PMP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학원, PMP가 인정해주는 학원에서 35시간인가? 40시간인가? 이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꼬박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이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았는데, 멀티 캠퍼스에서 받았는데, 그걸 증명해야지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서는 PMP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35시간 들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어요. 자, 이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았죠? 예. 그래서 PMP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감리 및 사업관리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토픽에 대해서, 그 중에서 창의력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PMP를 보면 그 TNT라는 게 있거든요. Tool and Technique. TNT, Tool and Technique, 기법. 툴과 기법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제 그걸 요약을 시키면 5.2의 요구사항 수집에 그룹 크리에이티비티 테크니크, 이게 집단 창의력 기법일 거예요. 여기에 기법들이 있죠. 기법들. 그 다음에 8.1의 품질 관리 계획 수립에 보면 7 베이직 퀄리티 툴이 있어요. 7가지 그 퀄리티 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8.1 품질 보증 수행.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5장이다, 8장이다, 11장이다 이걸 잘 모르는데, PMP는 1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5장은 요구사항, 8장은 품질, 11장은 위험 분석인데, 여기서 나오는 툴앤툴스가 많아요. 툴앤 테크닉이 많죠. 그 다음에 품질 보증 수행에 품질 관리하고 제어하는 툴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1.4 정량적 위험 분석에 사용되는 툴이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냐 하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게 나오는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 뭐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 뭐고,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좀 힘든 건 뭐냐면 사지현 선단형일 때 이하고 이하고를 합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그다음 플로우 차트 나오고, 그 다음에 멀티 크리테리아 뭐 이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그룹 크리에이트 테크니크가 아닌 부분, 기법이 아닌 거야. 그런 거죠. 그럼 이게 3번이죠.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툴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상당히 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이런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는 여기에 속해, 얘는 여기에 속해, 얘는 여기에 속해, 얘는 여기에 속해. 이걸 알아야지만 정보 시스템 강의사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건 뭐냐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챕터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요구사항 수집에 나오는 그룹 크리에이티비티 테크니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툴, 브레인스토밍,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아이디어 마인드 매핑, 노미널 그룹 테크닉, 멀티 크리터리아, 디시전 어널리시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토픽의 내용이 뭔지, 정의가 뭔지 그걸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얘들이 하나의 묶음이구나, 여기에 속하는 묶음이구나, 이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오늘은 그룹 크리에이티비티 테크니크, 이 브레인스토밍,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아이디어 마인드 매핑, 노미널 그룹 테크닉, 멀티 크리터리아, 디시전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이 찍으니까 참 머리가 아프네. 자, 5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5장이 범위 관리인데, 5장이 범위 관리거든요. 범위 관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아까 PMP는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PMP는 13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5장이 범위 관리죠. 범위 관리. 아시겠죠? 예. 거기서 나오는 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총 이제 둘레 6개가 있죠. 스코프 매니저, 범위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구사항, 사용자한테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부분. 여기서 나오는 테크닉, 기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죠. 그리고 범위 관리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죠. 1, 2, 3. 스코프 범위 정의, 그 다음에 WBS 만들고, 그 다음에 스코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코프의 범위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뭐 PMP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도 PMP 시험을 쳤는데, PMP 시험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우리는 뭐 문제가 있으면 답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거냐면, 영어라서 힘든 게 아니고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영어도 나오고 한글로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수강 신청할 때, 아니 시험 볼 때 모국어를 지원받기를 원하느냐 선택하고, 그 다음 한국어 선택하면 영어하고 한글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냐면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우리는 프레임스코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그 범위 관리 계획서를 만드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플랜스코프 매니지먼트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누구인데 뭐를 하는데, 어떤 단계 이전에 뭘 했고 어떤 단계 이후에 뭘 했는데 지금 어떤 단계를 수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답을 찍기가 쉽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질문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 시험 보면서 참 힘들었는데, 물론 시험 치고 합격은 했는데, 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자, 이제 들어가 보죠.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죠. 우리가 PMP 나오는 기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장에 나와 있는 그 요구사항을 수집할 때 기법이 있어요. 기법.
그 기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죠. 그 기법이 총 5개가 있죠. 브레인스토밍,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아이디어 마인드 맵, 노미널 그룹 테크닉, 멀티 크리테리아, 디시전 아날리시스. 이 5개. 자꾸 눈에 익으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상토론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칠판이 있으면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그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는 거죠. 붙이는 거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사용자한테 요구사항을 수집할 때 이런 방법으로 수집하자, 이런 방법으로 수집하자, 아니면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수집하겠다. 이런 것들을 막 개발자들이, 팀원들이 막 이렇게 넣는 거죠. 개발자, 사용자. 여기서는 뭐 개발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막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이때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비판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아이디어만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거죠. 이게 브레인스토밍. 요구사항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친화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이거 정말 정의하고 이 토픽하고 매핑하기 힘들거든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수집된 아이디어를 정리 분석하기 위해 그룹핑하는 거다. 이거죠. 그룹핑.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그룹핑하는 거죠. 그룹핑. 수집된 요구사항을 카테고리로 따라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를 쭉 나왔으면 이거하고 얘는 좀 유사한 면이 많네. 얘하고 얘는 같은 뭐 카테고리에 속하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거고, 친화도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이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죠. 차이점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건 이제 PMP에서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서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 PMP 문제집에 나왔던 거죠. 근데 PMP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이걸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 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집하였다. 브레인스토밍 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후 수집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는 거죠. 분류했다는 거죠. 하여 분석하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그룹핑 한다면 당신은 다음 중 어떤 기법을 활용해야 하는가? 이거야 친화도잖아요. 친화도. 근데 PMP 시험은 이런 식으로 A는 B다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주지 않아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어떤 식이냐면 하여튼 실무적인 현장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 답을 찍으라는데 쉽지 않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답이 헷갈리죠. 자, 수집된 요구사항을 정리 및 분석하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그룹핑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은 친화도이다.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포스트잇에 아이디어를 적어서 벽에 붙인 후 수집된 아이디어를 그룹별로 분류하는 것. 이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죠. 아이디어 마인드 맵. 중심 개념으로부터 관련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맵이다. 이런 툴이 많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의 주제. 처음에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서브 주제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는 툴들은 따로 있죠.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게 마인드 맵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미널 그룹 테크닉.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명목 집단 기법. 이 제목 자체가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노미널 그룹 테크닉.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 가장 유용한 아이디어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법. 그러니까 이거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막 도출하는 거죠. 맞죠? 막 도출했어요. 그러면 어피니티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친화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룹핑 시키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에
그 주제어는 카테고리, 그룹핑, 분류시키는 거죠. 이렇게 분류시켜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류시켜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투표를 통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요구사항을 수집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룹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그룹된 것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투표를 통해서 몇 가지 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쓰는 게 명목집단 기법이죠. 노미널 그룹 테크닉. 다 연결되어 있죠. 아시겠죠? 가장 원천적인 게 뭐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분류시키는 거죠. 그게 어피니트 다이어그램이고 분류시킨 것 중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죠. 그게 뭐냐? 노미널 그룹 테크닉. 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실무협의체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나 일정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이런 제약들이 다 있는 거죠. 그 많은 아이디어를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들과 돈이 들겠어요. 제약으로 인해 모든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수입된 요구사항에 대해 아이디어를 막 냈겠죠.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고자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법은 다음 중 무엇인가? 이게 뭐 명목집단 기법. 이게 주제어가 뭐야? 투표,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명목집단 기법. 아시겠죠? 이 포커스 그룹도 이것도 잘 나와요. 포커스 그룹도. 뭐 지금 이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포커스 그룹. 델파이 그룹. 나중에 델파이는 전문가의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걸 정하는 거죠. 전문가가 옛날에 이걸 많이 해본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했는데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이런 거. 전문가한테 의지하는 거. 포커스 그룹은 이거죠. 한 명의 사회자가 있는 거죠. 사회자가. 이 사회자가 진행을 하면서 의견들을 수집을 하고 이걸 정리해주는 걸 하는 거죠. 수집을 하는데 사회자가 있다. 전문적인 사회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자가 진행을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죠. 이게 포커스 그룹이고 얘도 많이 나오고 얘도 많이 나와요. 예. 수집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서 투표라는 말 가장 유용한 아이디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이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마지막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멀티 크리터리아 디시전 아날리시스 이것도 말이 힘들 뿐이지 쉬워요. 뭐냐면 기준 정립을 위해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활용한 분석 이것도 좀 말이 힘들죠. 그런데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이렇게 왜 표기하는 거 이런 주제어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매트릭스 이게 나오면 무조건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데 시험이니까 여러 개의 목적을 가능한 높게 성취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이거죠. 다기준 여러 가지 의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가지고 그냥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시점 이런 식의 시점이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기준 기준이 여러 개가 있겠다. 이걸 선택하는데 한 명이 뭐 사장이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이렇게 도출하는 거죠. 맞죠?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게 좋겠다. 그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을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양상 토론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이죠. 의사결정 매트릭스는 가능한 여러 가지 해결책 또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격자 구조의 매트릭스를 말하는 거죠. 매트릭스라는 게 이거잖아요. 의사결정 매트릭스. 의사를 결정하는 매트릭스다. 이런 거죠.
매트릭스가 2차원 구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 기준 1, 뭐 기준 2, 사람들이 기준 2, 기준 3 이렇게 나눴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점수를 주는 거죠. 점수를 줄 때 A 기준으로 A, B, C 기준 점수는 거죠. 이 기준 1에 대해서는 이게 좋겠다 10점, 기준 2는 5, 기준 3은 7점. B에 대한 기준으로 다시 이 B에 대한 관점에서는 이게 5점, 이게 10점, 이게 8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C에 대한 관점에서는 기준이 이게 4점, 3점, 2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토탈 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19점. 그래서 이게 18점, 얘는 15점, 17점. 그래서 얘가 가장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제 요구사항 수집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특정인이, 사장이 아니면 팀장이 좋아하는 대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아니면 요구사항을 수집하자. 이걸 결정하는 거죠. 이게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이죠. 매트릭스는 2차원 구조가 매트릭스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제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동영상을 들어주시고 광고 나오면 광고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아니면 그 유튜브에 보면 구독이 있어요. 구독 버튼. 그거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 힘들더라도 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재미로 이제 하는 거니까 한번 꼭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